어두운 군 보급 창고. 몸을 숙이고 장비를 찾던 순간 대대장 송철민 중령이 뒤에서 다가와 임지온 소령의 몸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넘어질까봐 잡아줬다는 비열한 변명. 하지만 임소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특수부대 장교의 명예를 걸고 그녀는 대대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그 순간 군 조직 전체를 뒤흔들 전쟁이 시작됐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임소령. 자네는 작전 수행 능력만큼이나 뒤태도 아주 훌륭하군 그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폐쇄된 지하 보급 창고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뱀처럼 미끄러져 들어오는 끈적한 목소리가 임지온 소령의 귓가를 스쳤다. 특수임무단 소속 엘리트 장교인 임지온 소령 28세은 구형 도청 장치의 핵심 부품이 든 상자를 찾느라 먼지 쌓인 캐비닛 아래로 몸을 깊이 숙인 상태였다. 강원도 첩첩산중에 위치한 이 비밀 창고는 임소령이 짊어진 기밀 임무의 무게만큼이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서늘한 공간이었다. 특수요원으로서 임소령의 기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뼈를 깎는 훈련을 견뎌낸 그녀의 신체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윗선에서도 인정받았지만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항상 불쾌한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그 중에서도 대대장 송철민 중령 46세의 집요하고 음흉한 시선은 뱀의 퓰리처럼 그녀를 옥죄었다. 송중령은 교묘하게 권력을 이용해 젊은 여군들에게만 도를 넘는 스킨십과 친절을 강요하는 인사로 악명 높았다. 그의 위선적인 배려는 업무를 빙자해 선을 넘나들며 부대 내 여군들을 숨막히게 했다. 임소령이 바닥에 웅크린 채 손전등 빛에 의지해 비좁은 틈새로 손을 뻗던 찰나였다. 신체는 사각지대에 있었어도 특수요원의 본능은 주변의 기척을 예민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등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오며 역겨운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발을 헛디딘 척 위장한 누군가의 크고 거친 손이 엉덩이를 거칠게 틀어준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살개의 감촉이 정전기처럼 임소령의 전신을 꿰뚫었다. 임지훈의 호흡이 멈췄다. 살인적인 격투 훈련으로 다져진 몸조차 짐승 같은 폭력 앞에서는 일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숨막히는 정막 속 음흉하고 거친 사내의 숨소리만이 귓전을 맴돌았다. 송철민 중령은 자기적인 헛기침을 내뱉으며 뒤로 엉거주춤 물러섰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짐승처럼 번들거리는 눈빛과 상황을 모면하려는 능구렁이 같은 목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앞불싸, 임소령 정말 미안하군. 내가 눈이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 무거운 상자를 꺼내려다 넘어질까봐 중심을 잡아주려던 참이었네. 내 이놈의 오지랖이 문제지, 안 그런가?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고니 너그럽게 넘어가 주게나. 임소령은 관절을 펴며 짐승을 노려보는 사냥꾼처럼 천천히 일어났다. 암흑 속에서도 목표물을 꿰뚫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특수요원 특유의 살기가 서려 있었다. 송중령님. 임소령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칼날처럼 차갑게 바닥을 기었다. 방금 그건 부축이 아니라 명백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제 코어 밸런스는 완벽합니다. 게다가 이 지하 창고는 대대장님의 시찰 동선과 전혀 무관한 통제 구역입니다. 저를 쫓아와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신 셈입니다. 송중령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가식적인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뒤엉켰다. 빛나는 계급장 뒤에 숨겨져 있던 부패한 중년 남성의 민낯이 까발려지는 찰나였다. 임소령,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날 지금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 내가 명색이 자네 직속 지휘관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진급 누락시켜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확실치도 않은 억측으로 상급자를 모함했다가 군생활 종치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텐가. 송중령은 조직의 생리를 들먹이며 교활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군대에서 제보자의 말로가 어떤지 너무도 잘 아는 자의 협박이었다.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건 오히려 송중령님이십니다.
저는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브리핑하는 중입니다. 비록 CCTV 사각지대이긴 하나 외부 출입 통제 시스템에는 중령님이 제 뒤를 밟은 동선과 시간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군복의 명예를 걸고 선언합니다. 방금 중령님은 제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임소령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고도로 훈련된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심장 속에서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끌어넘쳤지만 표정만큼은 얼음장처럼 견고했다. 임소령, 내가 평소에 자네의 작전 능력을 얼마나 칭찬하고 다니는지 알잖아? 최근에 큰 훈련들을 치르느라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가 겹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 조용히 넘어가자고. 자네 이번 하반기 인사 고과에서 내가 특혜일을 줘서 소령 진급의 발판을 확실하게 다져줄 수도 있지 않나. 더러운 성추행을 선심 쓰듯 포장하며 달콤한 뇌물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그의 태도는 임소령의 뱃속을 뒤틀리게 할 정도로 구역질이 났다. 임소령은 먼지 구덩이에서 간신히 빼낸 초소형 메모리 칩을 공중에 들어 보인 후 송중령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목표물은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건대 송중령님의 알량한 호의는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이 험지에 온 특전사지 뒷골목 브로커처럼 진급을 흥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사건의 타이머는 방금 켜졌습니다. 그녀는 칩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쾅 소리가 나도록 철문을 발로 차고 나갔다. 칼바람이 부는 산간의 매서운 밤 공기조차 그녀의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사리를 식혀주지는 못했다. 어둠의 수렁에 덩그러니 남겨진 송철민 중령은 방금 전까지 허공을 움켜쥐었던 제 손바닥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에는 이내 독사 같은 냉소가 번졌다. 임지호나, 네가 육군 본부 내에 깔려있는 내 거대한 동아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구나. 내 심기를 이토록 대담하게 건드린 계집은 네가 처음이다. 감히 내게 선전포고를 했으니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어디 한번 버텨봐라. 낡은 창고의 암흑은 은폐된 군내 성범죄와 추악한 알력 다툼의 신호탄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다. 밖으로 걸어나가는 임소령의 굳센 발걸음은 철의 규율로 뭉친 폐쇄적인 부대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해 날리는 묵직한 카운터 펀치였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룸에는 일촉즉발의 지뢰박 같은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임지온 소령은 송철민 중령이 지휘하는 대규모 침투 작전 회의에 배석했다. 늘 그녀의 예리한 전술 제안에 박수를 치던 송중령의 눈빛은 비열한 조소로 바뀌어 있었다. 송중령은 전술 지도 위를 레이저 포인터로 툭툭 치며 입을 열었다. 임소령, 어제 그 캄캄한 지하 창고에서 물건은 제대로 챙겼나? 자네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길래 내가 엎어질까봐 등 뒤에서 꽉 잡아주느라 하마터면 작전에 차질이 생길 뻔했지 뭔가. 애지중지하는 부하를 챙기려던 지휘관의 진심을 자네가 잘 헤아려야 할 텐데 말이야. 이 비열한 언어 유희는 회의실의 다른 장교들에게는 그저 후배를 살뜰히 챙기는 훈훈한 미담처럼 포장되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가식적인 공기 아래서 임소령과 송중령은 이미 피 튀기는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임소령은 밀랍 인형처럼 동요 없는 얼굴로 또박또박 반격했다. 가슴속엔 수류탄이 터진 듯 화가 치밀었지만 음성은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다. 네, 송중령님. 타겟 기어는 100%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중령님께서 불필요한 스킨십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어도 제 몸이 쏠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극한의 생존 훈련을 수석으로 통과한 요원입니다. 불시의 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밸런스를 갖추고 있죠. 차후에는 알량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나서시기 전에 제 전투력을 먼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계급을 떠난 진정한 전우회 아니겠습니까? 찬물을 끼얹은 듯 브리핑룸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깍듯한 존댓말 속에 숨겨진 임소령의 비수는 송중령의 저열한 위선을 날카롭게 도려냈다. 다수의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송중령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군더더기 없는 그녀의 정론을 찍어 누를 명분이 없었다. 임소령,
지금 지휘관의 훈육에 토를 다는 건가? 송중령이 짐승 으르렁거리듯 목소리를 깔았다. 항명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제 작전 역량을 재차 보고드린 것뿐입니다. 개인적인 억하심정은 브리핑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북쪽 고지대 은폐 작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송중령은 분을 사기지 못해 턱관절을 악물었지만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했다. 한치의 빈틈도 없는 논리 앞에 그의 허세는 무력하게 꺾였고 브리핑은 찜찜하게 재개되었다. 지옥 같던 회의가 파하고 임소령이 사격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녀의 오른팔이자 충직한 대원인 안태건 상사 32세가 바짝 뒤를 쫓았다. 안 상사의 어깨에는 수십 킬로그램의 전술 배낭이 매달려 있었다. 팀장님, 방금 송중령님을 그렇게 들이받으신 건 너무 무모했습니다. 그 인간이 앙심을 품고 고과를 망쳐버릴 텐데 팀원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임소령이 흙먼지 날리는 공터 한가운데서 우뚝 멈춰서서 안 상사를 돌아보았다. 흙바람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안 상사, 내가 무덤을 파는 줄 알면서도 아까 왜 그렇게 받아쳤을 것 같나? 그야 송중령님의 질척거리는 태도가 평소에도 선을 넘어서 소령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라 짐작합니다. 반은 맞았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쾌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안 상사, 송중령이 어린 여군들 챙겨준답시고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 소문 들어본 적 있나? 안 상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군대라는 폐쇄 사회에서 지휘관의 비위를 입에 올리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까놓고 말씀드리면 막내 하사들 사이에서도 송중령님의 손버릇이 더럽다는 뒷말이 무성하긴 합니다. 얼마 전엔 백소진 상사에게 단둘이 밖에서 밥을 먹자며 밤낮으로 연락했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송중령은 어제 으슥한 창고에서 내 몸을 더듬었다. 무방비 상태인 걸 노려 덮치고서는 넘어지려는 걸 부축했다는 쓰레기 같은 핑계를 대더군. 안 상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굳어버렸다. 곧이어 그의 눈가에 핏발이 서며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미친 새끼 아닙니까? 당장 헌병대에 정식으로 찌르십시오. 제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헌병대? 안 상사. 짬밥 먹을 만큼 먹은 녀석이 군대라는 곳을 몰라? 송중령처럼 사단장 백을 업고 있는 실세와 부대 이미지 실추를 막아야 하는 임무를 띈나. 과연 위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까? 조사는 흐지부지 덮일 거고 나만 꽃뱀이나 피해망상증 환자로 몰려 철저하게 매장당하겠지. 임소령은 마른 세수를 하며 무거운 숨을 토해냈다.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산맥이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감옥의 벽처럼 느껴졌다.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하는 지독한 진흙탕 싸움의 입구였다. 원칙대로 수사관을 부르면 물증이 없다는 핑계로 무혐의 처리가 날 테고 나에겐 끔찍한 인사보복이 쏟아지겠지. 하지만 내가 여기서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한다면 백소진 상사를 비롯해 밑에 있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이 고스란히 그 괴물의 다음 먹잇감이 될 거다. 나는 결코 도망치지 않아. 나는 그가 부대 내에서 거머쥔 부패한 특권을 반드시 산산조각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철저한 증거가 절실했다. 임소령은 안 상사를 밀폐된 문서실로 불러들여 은밀히 지시했다. 지금 당장 송중령의 일거수일투족, 특히 여군 간부들을 향한 의심스러운 동선을 몰래 추적해줘. 백소진 상사에게 접근했던 구체적인 방식과 패턴을 분석하는 게 핵심이야. 단순한 호의를 위장한 그의 추악한 목적을 밝혀내는 게 우리의 임무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소령님, 제 계급장과 목숨을 걸고 이 작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안 상사의 눈동자는 결연하게 빛났다. 임소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등을 맡길 전우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주먹을 굳게 쥐었다. 임지온 소령은 무거운 전투화를 이끌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송중령의 저열한 협박이 그녀의 이성을 흔들려 했으나 오히려 그 위기는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임지온 소령과 안태건 상사는 송철민 중령의 사소한 동선까지 그물망처럼 감시했다.
부대 내 통신망과 행정문서를 다루는 안상사의 위치는 송중령의 이중적인 스케줄을 캐내기엔 완벽한 조건이었다. 송중령은 임소령의 당돌한 반항심에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능구렁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더 교활한 덫을 팠다.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질 듯한 포천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강도 높은 야간 생존 훈련이 열렸고 임소령은 총괄 통제관으로 투입되었다. 총성이 울리며 훈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송중령의 날 선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임소령, 현재 좌표에서 남쪽 300m 떨어진 폐쇄 탄약 및 구식 연료 저장고의 메인 밸브 상태를 즉시 눈으로 확인해라. 그곳은 집안 침하 위험으로 몇 년 전부터 출입이 철저히 준된 데서 통제된 사지스띠였다. 빛 한 줌 없는 그 천밤에 그곳을 수색하라는 것은 노골적인 살이마저 엿보이는 짓이었다. 통제관이 지휘소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훈련 매뉴얼 위반이었다. 송중령님, 해당 구역은 붕괴 위험 1급 지정 구역이며 통제관인 제가 자리를 이탈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장 순찰조에게 위임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임소령은 감정을 억누르며 무전기에 답했다. 임소령, 지금 상관의 지시에 토를 다는 건가? 내 얄팍한 판단력이 내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 내 특수 정찰 능력이 부대 내에서 최고이니 내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다. 여기 포천 기지의 법과 명령은 곧 나야. 당장 튀어가. 송중령의 일그러진 음성에는 비열한 앙심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임소령은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여기서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라는 더 치명적인 독리에 물리게 될 터였다. 수신 양호. 송중령님,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단, 통제 지휘권 이탈로 파생되는 모든 인명피해와 사고의 법적 책임은 송중령님께 귀속됨을 무전 채널에 녹음하겠습니다. 임소령은 당황한 부사관에게 지휘봉을 넘기고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채 스산한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속에서도 그녀의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소령이 통제실을 떠난 직후 송중령은 안상사를 은밀히 지휘관실로 호출했다. 안상사, 자네가 요새 임소령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보고가 있더군. 군대는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 곳이야. 임소령이 겁도 없이 내 심기를 건드리고 있어. 내가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 네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임소령이 내 발밑에 기어와 용서를 빌게 만들어. 그럼 자네 인사고과도 꽤 훌륭해질 테니까. 송중령은 안상사의 군복 어깨를 툭툭 치며 뱀 같은 미소를 지었다. 포천 기지 내에 잡음이 새어나가지 않게 임소령이 납작 엎드리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주지. 자네가 센스 있게 움직여줘. 아, 그리고 백소진 상사 같은 예쁜 후배들에게도 내가 얼마나 각별히 아끼는지 소문 좀 잘 내주고. 안상사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안상사는 고개를 조아렸으나 시선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송중령님, 임소령님은 방금 붕괴 위험이 있는 폐쇄 저장고로 투입되셨습니다. 훈련 통제를 벗어난 이 지시만으로도 임소령님은 이미 생명의 위협을 겪고 계십니다. 위협? 채채. 자네 짬밥이 헛것이군. 진짜 군대식 지옥이 뭔지 아직 덜 겪어봤구나. 내 선에서 임소령이 백기를 들게 만들어. 안 그러면 너나 임소령이나 군생활 종치는 건 순식간이야. 내 품에 안기는 자에겐 달콤한 과실을 주지만 튕기는 것들에겐 뼈도 못 추리게 해주지. 안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송중령의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기분 나쁜 송중령의 파소소가 메아리처럼 끈적하게 들려왔다. 안상사는 임소령의 지시를 되새기며 송중령의 은밀한 행적을 엑셀 파일로 암호화하여 정리 중이었다. 통신망 서버를 우회에 포착한 내용 중엔 송중령이 백소진 상사에게 보낸 징그러운 메일도 있었다. 백 상사님, 오늘따라 유독 지쳐 보이는데 일과 끝나고 단둘이 저녁이나 할까? 내가 맛집을 알아뒀지. 뿐만 아니라 주말 야간 당직 때 송중령이 굳이 수정할 필요 없는 더미 서류를 핑계로
백 상사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커피를 내밀며 은근슬쩍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다는 당직병의 결정적 제보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이것은 송중령의 역겨운 권력형 성범죄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부대 전체에 뿌리내린 악질적 습관임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포천 외곽의 음산한 잡목림을 뚫고 임소령은 녹슬어 비틀어진 폐쇄 저장고의 밸브에 손을 얹었다. 쥐새끼들만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송중령의 권력 남용이 이 부대를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 같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던 사자가 포효했다. 임소령은 통신기 마이크를 켰다. 송중령님, 지시하신 저장고 밸브 이상무. 현재 즉시 지휘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오, 그래? 고생이 많았어, 임소령. 진작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었다면 서로 좋았잖아. 역시 넌 최고의 군인이야. 무전기 너머로 송중령의 비릿한 승리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임소령은 목소리를 차갑게 가라앉히며 최후 통첩을 던졌다. 송중령님, 저는 상관의 정당하지 않은 억지 명령조차 군인이기에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장교의 명예와 군기에 관한 기준은 중령님과 한참 다릅니다. 이 부대가 중령님의 추잡한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가 되는 꼴, 제 목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임소령은 거칠게 무전을 종료해버렸다. 바람소리만 스산한 그곳에서 임소령은 안상사가 급히 찔러준 방수 메모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백소진 상사의 피해 정황 요약본과 상급 부대 군사경찰대, 그리고 군 검찰부의 직통 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임소령의 눈빛에 맹렬한 불꽃이 일었다. 그녀 뒤에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전우가 있었다. 부대의 썩은 고름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그녀 군 생활 사상 가장 위험한 타격 작전이 막을 올린 것이다. 투시경을 벗어 던진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검찰부 연락처를 뇌리에 깊게 각인시켰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보다 더 단호한 손길로 그녀는 부패한 피라미드를 박살낼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이특이 무섭게 임지온 소령은 송철민 중령의 권한박 명령을 명분 삼아 포천 관할 군사경찰대와 군검찰부 합동청사로 차를 몰았다. 더 이상의 역겨운 침묵은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취조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담당 검찰관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30대 초반의 강도진 대위였다. 강대위의 차가운 안경 너머로는 예리한 직관과 노련한 수사관의 기질이 번뜩였다. 녹화 카메라에 붉은 불빛이 켜지고 무거운 정막 속에서 조사가 개시되었다. 임소령은 과거 비품 창고에서 겪었던 노골적인 강제추행부터 최근의 야간 훈련 사망 위험 지시까지 송중령의 악랄한 갑질과 성적 괴롭힘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의 어조는 건조하고 냉철했으나 내뱉는 활자마다 피 맺힌 수치심과 격렬한 저항 의지가 묻어났다. 창고 안에서 제 몸을 더듬던 송중령의 손길은 다분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직후 제게 쏟아진 비정상적인 작전 지시들은 제 입을 틀어막으려는 비열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는 부대 지휘권을 개인의 욕정 통제용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본관은 송중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고발합니다. 강대위는 타이핑을 멈추고 날선 시선으로 임소령을 응시했다. 임소령님, 진술의 신빙성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조직 특성상 성범죄 물증 확보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더구나 피의자가 영관급 지휘관이라면 지휘 계통 전체가 그를 감싸고 돌 확률이 농후합니다. 송중령 측은 분명 후배를 아끼는 격려 차원이었다며 소령님을 과민 반응자로 매도할 겁니다. 소령님의 기억 외에 송중령의 추악한 의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조각이 있습니까? 임소령은 망설임 없이 품에서 안태건 상사가 목숨 걸고 빼낸 USB와 출력물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CCTV 같은 직접 증거는 그가 영악하게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송중령이 저격한 타깃은 저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여군들에게도 상습적으로 덫을 놓아왔다는 다수의 교차 진술과 정황 파일입니다. 이 서류는 그가 백소진 상사 등에게 보낸 성희롱성 메일 캡처본이며
야간 당직 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당직 사관들의 목격록입니다. 이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권력에 취해버린 상습적인 연쇄 범행입니다. 강대위는 페이지를 넘기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확실히 이 증거들은 송중령의 변명을 무너뜨릴 완벽한 범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군요. 하지만 임소령님, 이 뇌관이 터지면 포천 기지는 쑥대밭이 됩니다. 더구나 송중령 뒤에는 육군 본부의 든든한 뒷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는 순간 군 수뇌부는 소령님을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고 커리어를 산산조각 낼 텐데 그 후폭풍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임소령은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곧게 펴고 강대위의 눈을 꿰뚫어 보았다. 저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타협 없는 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제 알량한 진급보다 이 군복의 더럽혀진 명예를 씻어내는 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강대위님은 오직 군형법의 잣대와 정의만을 믿고 수사해 주십시오. 전 이미 제 군번줄을 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연한 눈동자는 강대위에 잠든 사명감을 후려쳤다. 강대위님은 이 사건이 단순 비위가 아니라 거대한 군부 카르텔을 무너뜨릴 도화선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이 싸움 제가 끝까지 같이 가보죠. 임소령님, 군검찰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송중령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높으니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임지온 소령의 고발 사실은 단 하루 만에 포천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복 차림의 군검찰 수사관들이 위병소를 통과해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송철민 중령은 자신의 입지가 치명적으로 흔들릴 것을 직감하고 핵심 참모들을 비밀리에 소집해 즉각적인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송중령은 블라인드가 굳게 쳐진 지휘관실로 핵심 간부들을 불러 모아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임소령이 감히 나를 성범죄자로 엮어 군검찰에 넘겼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부하의 고충을 들어주려던 지휘관의 선의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날조한 거다. 내가 평소에 자네들을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잘 알지 않나? 임소령은 진급 누락에 대한 불만과 훈련 스트레스를 나를 제물 삼아 풀려는 비열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스캔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부대의 근간이 흔들린다. 자네들이 방패막이가 되어 부대의 위상을 사수해라. 내 군 생활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해로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다. 송중령의 첫 번째 타깃은 안태건 상사였다. 그는 보안감사를 핑계로 안 상사가 권소령과 결탁해 군 기밀과 지휘관의 동선을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누명을 씌워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밤중 보안반으로 끌려간 안 상사는 송중령의 최측근들로 둘러싸인 채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안 상사, 군생활 여기서 험악하게 끝내고 싶어? 감히 지휘관의 뒤를 캐는 항명죄를 저질러? 지금 당장 USB와 하드디스크 원본을 반납하고 무릎 꿇고 사죄장을 써라.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전역은 물론이고 민간 군사 기업 취업길까지 모조리 막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안 상사는 부당한 징계와 협박에 심한 압박감을 받았으나 핵심 증거가 담긴 클라우드 서버의 암호를 이미 민간 변호사에게 넘겨둔 상태였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어떤 징계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집한 건 보안 사항이 아니라 지휘관이라는 직위를 악용한 부당한 사적 강요의 증거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를 징계하시겠다면 기꺼이 군검찰에 출석해 이 모든 자료를 만천하에 공개하겠습니다. 송중명 측은 그의 예상 밖의 반항에 극도로 분노하며 즉결보직 해임과 영내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 부대원들과 단절된 채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에도 안 상사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빛났다. 동시에 송중령은 부대 내 여군 간부들의 입을 막기 위해 교묘한 심리전을 펼쳤다. 특히 그는 백소진 상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차참했다. 백 상사, 내가 평소에 자네 인사고과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잘 알지?
임소령의 억지스러운 망상 때문에 내가 이리 고초를 겪으니 참담하군. 자네가 탄원서를 하나 써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젠틀한 지휘관이었는지 증언해 준다면 이 일은 조용히 덮일 거야. 우린 한 배를 탄 가족 아닌가? 이처럼 교묘한 가스라이팅과 은근한 협박은 백소진 상사를 포함한 여군들에게 숨막히는 공포로 다가왔다. 속으로는 임소령의 결단을 응원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진급 누락과 인사불이익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암묵적인 침묵을 택하고 괴로워했다. 이로써 포천 기지는 임소령을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는 거대한 기득권의 침묵 카르텔과 이를 부수고 진실을 쟁취하려는 임소령, 짐소령, 안상사 간의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로 변모했다. 임소령은 식당에서조차 혼자 밥을 먹을 만큼 철저히 소외되었지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독하게 다짐했다. 이윽고 군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지 지휘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부대 내부는 폭풍 전야처럼 기괴한 고요함이 맴돌았다. 송철민 중령은 태연하게 일일 브리핑을 주재하면서도 뒤로는 사조직을 동원해 임지온 소령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은밀하고 악랄한 작전을 가동하고 있었다. 안태건 상사가 사실상 영내 유폐 상태에 놓이자 송중령은 방해물이 사라졌다며 본격적으로 임소령에 대한 조직적 왕따를 주도했다. 부대 내 영관급 장교들은 진급 심사를 의식해 송중령 편에 섰고 임소령을 작전 효율을 저해하는 내부의 적으로 몰아갔다. 주간 작전 회의 도중 송중령의 오른팔인 정모소령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을 시작했다. 임소령의 망상 어린 일탈 때문에 우리 특임단의 핵심 훈련 일정까지 올스톱될 위기입니다. 사적인 안가품을 위해 부대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행위는 군기문란의 극치입니다. 우리 지휘부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임소령의 자진 전출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저런 이기적인 간부와는 등 뒤를 맡기고 작전을 뛸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수많은 장교들은 이 폭력적인 발언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간부들은 송중령과 함께 수많은 훈련을 뛰며 쌓아온 맹목적인 복종 체계를 진실보다 우위에 두었다. 그들의 좁은 시야에서 임소령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은 그저 자신들이 누리던 안일한 군대 문화를 파괴하는 성가신 테러에 불과했다. 이런 악의적인 기류는 임소령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간부 식당에 발을 들이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대화가 일제히 멈췄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식판을 들고 자리를 옮겼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차가운 정적만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텅 빈 식탁에서 홀로 억지로 식사를 밀어넣고 있는 임소령에게 정소령이 조롱 섞인 웃음을 띠며 다가왔다. 임소령, 특임단 마크 달고 군 생활하면서 그깟 사명감 하나 없나? 자네의 이기심 때문에 부대 전체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잖아. 범죄자 취급받는 부하를 방패막이로 세워 지휘관의 등에 칼을 꽂다니 군인의 기본 신의조차 헌신짝처럼 버렸군. 임소령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서늘한 눈빛으로 정소령을 쏘아보았다. 정소령님, 제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명예와 선배님이 타협하신 명예의 무게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쫓는 건 가려진 진실의 회복입니다. 선배님이 맹신하는 그 명예란 송중령의 알량한 권력의 찌끄러기를 주워 먹으려 부조리에 눈 감는 추악한 비겁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대의 자부심은 썩은 지휘관에게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덫은 상처를 도려내는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정소령은 모욕감에 핏대가 섰지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듯한 임소령의 맹렬한 기백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부대 내의 낡은 악습을 방패 삼아 임소령의 길을 꺾으려던 시도는 도리어 그녀의 강철 같은 논리에 무참히 부서졌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송중령은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외부의 힘을 끌어들였다. 그는 지방 정계 및 거대 언론사 데스크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처가 쪽 인맥을 총동원해 군검찰 수사팀을 노골적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담당 군검사인 강도진 대위의 직통 전화는 상급 부대 지휘관들의 압박성 연락으로 불이 날 지경이었다.
어떻게든 언론 보도를 막고 임소령을 압박해 조직의 안위를 핑계로 수사를 덮으라는 부당한 외압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군 검찰부장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강대위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부장님, 송중령 쪽의 전방위적 로비가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팩트와 헌병대 조사 기록을 무시하고 윗선의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한다면 수사관으로서의 수치입니다. 임소령이 제출한 녹취록과 안상사의 클라우드 백업 파일은 절대 조작될 수 없는 물증입니다. 검찰부장은 마른 세수를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대위, 나라고 수사 접고 싶겠나? 하지만 송중령 뒤에는 유력 인사들까지 엮여 있어. 이 판이 더 커져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면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모든 독박을 씌울 거다. 차라리 임소령을 달래서 소취와 도장을 찍게 유도해. 그것만이 우리 군검찰 조직이 다치지 않는 유일한 현실책이야. 법복을 입은 수사관의 소명과 거대한 권력의 짓눌림 사이에서 고뇌하던 강대위는 결국 한밤중에 대포폰을 이용해 임소령에게 극비리에 접촉했다. 임소령님, 송중령 측 변호인단의 방어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물증이 정황 증거뿐이라며 무혐의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판을 뒤집으려면 소령님의 피해 사실과 일치하는 패턴을 가진 제3자의 결정적인 참고인 진술이 절실합니다. 송중령의 악행이 상습적인 권력형 범죄임을 입증할 챙기가 필요합니다. 임소령은 목을 걸고 내부 정보를 누설해준 강대위의 결단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사실 그녀 역시 안 상사와 공조하여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백소진 상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참이었다. 백소진 상사는 과거 송중령으로부터 가장 노골적인 스토킹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부양해야 할 가족과 장기 복무 심사라는 족쇄 때문에 진술서 작성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소령의 결사항전은 포천 기지에 굳건했던 철옹성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온갖 모멸감을 견디며 버티는 임소령의 도끼는 부조리 앞에서 고개 숙였던 하급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기나긴 진실 공방의 향방은 백 상사의 입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을 넘어 썩어빠진 군내 카르텔의 심장부에 폭탄을 던지는 숭고한 전쟁이었다. 임소령은 자신의 남은 군 생활을 모두 불태워서라도 반드시 백 상사의 증언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임지온 소령 측에게 백소진 상사의 구체적인 증언은 송중령의 범죄를 입증할 단 하나의 마스터키였다. 대기 발령 상태로 부대 밖 여관에 머물던 안태건 상사는 보안 감시망을 피해 매일 새벽 백소진 상사에게 암호화된 메신저를 보내며 끈질기게 설득 작업을 벌였다. 폭우가 쏟아지던 야간 당직날 아무도 없는 체력 단련실 뒤편에서 안 상사는 백 상사를 만나 절박하게 매달렸다. 백 상사님, 임소령님은 지금 군복을 걸고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송중령이 예전에 백 상사님 숙소 앞까지 찾아와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무를 빌미로 사적인 연락을 일삼았던 거 제 비밀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 모함이 아니라 명백한 위계에 의한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피해 당사자인 상사님의 육성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배님이 나서주셔야 이 지옥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백소진 상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십수년을 군에 헌신한 관록의 부사관조차도 절대 권력을 쥔 지휘관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약자일 뿐이었다. 안 상사, 난 못해. 두렵다고? 난 임소령님처럼 기댈 수 있는 엘리트 코스도 아니고 백도 없어. 이 군복 벗겨지면 당장 대출금에 애들 학비는 어떻게? 송중령을 건드리는 순간 난 군대에서 영원히 배신자 꼬리표를 달고 쫓겨날 거야. 안 상사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백 상사님, 지금 여기서 외면하면 우리 밑으로 들어올 까마득한 여군 후배들이 제2, 제3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 악순환을 상사님의 손으로 끊어주십시오. 임소령님이 모든 법적 책임을 안고 상사님을 철통같이 방어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송중령의 그 썩어 빠진 권력도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임소령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 조용히 문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흔들리는 백소진 상사의 두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백 상사, 억지로 제 방패가 되어 달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백 상사가 포천 기지를 지키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오직 본인의 굳건한 양심에 따라 움직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군대의 진정한 명예는 별을 단자의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떳떳함에 있습니다. 백 상사께서 침묵을 깬다면 우리는 이 부조리한 굴레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송중령이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임소령의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호소에 백소진 상사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의 억압 대신 뜨거운 불꽃이 일고 있었다. 임소령님, 법정에 서겠습니다. 그동안 제 영혼을 갉아먹었던 그자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송중령의 가증스러운 미소 뒤에 숨은 파렴치한 짓거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부대의 긍지는 송중령 따위가 아니라 소령님처럼 꺾이지 않는 분들이 지켜내는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백소진 상사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주었다는 사실은 임소령 진영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다. 그녀는 지체 없이 강도현 대위에게 연락해 백 상사의 확고한 의지를 알렸다. 강 대위는 책상을 내리치며 환호했고 정체되어 있던 군 검찰의 내사는 폭풍처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백 상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군 검찰부가 송중령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무렵 안 상사 쪽에서 판을 뒤집을 만한 치명적인 비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었다. 비록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아 징계 대기 중인 신분이었으나 개인 물품과 행정 인수인계 서류를 정리하려 밤늦게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안 상사는 캐비닛 구석에 처박혀 있던 특수 정찰 장비 도입 기한서를 뒤적이다. 송중령의 서명이 비정상적으로 기재된 항목들을 매의 눈으로 찾아냈다.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안 상사는 즉각 임소령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알렸다. 임소령님, 이건 일개성 군기 위반 사건으로 끝날 스케일이 아닙니다. 일전에 소령님께서 어두운 창고까지 내려가 확인하셨던 그 특수 정찰기 핵심 부품들 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2달 전 폭우 때 침수되어 전량 폐기된 것으로 조작되어 있는데 송중령은 그 핑계로 대체 부품 구매 명목의 예산을 최근 2차례나 허위로 타냈습니다. 빼돌린 액수만 억대에 달할 겁니다. 임소령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아찔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유령 부품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단 말인가요? 송중령이 군 자금을 개인 주머니로 빼돌렸다고요? 빼박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놈이 굳이 소령님을 으슥한 폐연료 저장고로 보내 밸브 점검을 지시했던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소령님을 성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그 구역이 완전히 폐쇄되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는 걸 직접 확인시키려던 일종의 연막작전이었던 거죠. 횡령의 꼬리를 자르려고 재고 장부를 걸레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임소령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의문들이 단숨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송중령이 그 악취 나는 창고로 자신을 유인하고 비열하게 몸을 밀착시켰던 이면에는 짐승 같은 욕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돈줄이 발각될까 전전긍긍하던 비리장교의 초조함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안 상사, 사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일탈 행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좀먹는 중범죄 타겟입니다. 국방비 횡령, 권한 남용, 거기에 피해자들을 짓밟아 입을 막으려 한 은폐 공작까지. 송중령은 장교의 지휘봉을 도둑의 흉기로 쓰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를 파먹는 치명적인 기생충입니다. 임소령은 안 상사가 목숨 걸고 복사해 온 조작된 영수증 뭉치를 품에 안고 곧장 강도현 대위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서를 넘겨보던 강 대위의 입에서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배임 규모의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임소령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건입니다.
성범죄 혐의만으로는 윗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위험이 컸는데 국방 예산을 건드린 이거는 송중령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울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기지의 전투력마저 팔아넘긴 매국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송철민 중령은 자신이 겹겹이 쳐놓은 방탄유리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는 임소령을 단지 승진해서 누락된 후 앙심을 품은 감정적인 여자로 몰아가려 했으나 오히려 그녀의 집요함이 그의 더러운 바지춤은 물론이고 은밀한 금고문까지 활짝 열어젖히게 만들었다. 군 검찰은 백소진 상사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안 상사가 제공한 재무 기록을 융합하여 송중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규율을 자랑하던 포천 기지의 위선적인 살톱을 찢고 썩어 문드러진 부패의 악취가 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홀로 거대한 벽에 계란을 던지던 임소령의 투쟁은 마침내 오만한 적폐의 숨통을 끊어놓는 단죄의 칼날로 진화했다. 헌병대 마크를 단 군 검찰의 검은색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포천 기지 위병소를 향해 질주했다. 송철민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강도현 대위를 필두로 한 수사관들은 거침없이 기지 안으로 진입했다. 마침 그날은 기지 내 주요 지휘관들이 총출동하여 차기 연합훈련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전략참모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는 송중령이 단상 정중앙에서 자신의 막강한 지배력을 마음껏 뽐내는 가장 화려한 무대이기도 했다. 송중령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둔 채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든 임지온 소령이 제출한 전술 기획안을 조롱하듯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임소령을 맹목적인 개인적 원한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기적인 장교로 매도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었다. 임소령이 제출한 안건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앙심을 군사작전에 버무리는 행위야말로 포천 기지의 근간을 흔드는 해악입니다. 제군들은 결코 그의 오만한 연설이 절정에 달하려던 찰나 육중한 회의실 문이 벼락치듯 걷어차여 열렸다. 강대위와 무장한 헌병들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던 수십 명의 장교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간을 쩌렁쩌렁 울리던 송중령의 일장 연설은 쥐죽은 듯 끊겼다. 강대위는 꼿꼿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송중령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선포했다. 송철민 중령, 군검찰 소속 강도현 대위입니다. 귀하를 군형법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특수장비 대금 관련 국고 손실, 공금 횡령 혐의로 즉각 구속합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송중령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여자 문제 정도라면 윗선에서 적당히 무마해 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으나 횡령이라는 거대한 치부가 폭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눈치였다. 그가 수십 년간 다져온 철옹성이 단 1초 만에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횡령? 난 10원 한 장 건드린 적 없어. 강대위. 저 미친 여자가 파놓은 함정에 검찰이 놀아나는 꼴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임소령. 내년이 안 갚음하려고 서류를 조작한 거지. 다들 저 요물에게 속고 있는 거야. 송중령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며 임소령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빛나던 계급장 뒤에 숨겨져 있던 비루한 민낯이 모두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임소령은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는 피의자의 몰골을 보면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홀로 진흙탕을 뒹굴며 버텨온 처절한 사투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을 오롯이 두 눈에 새길 뿐이었다. 송중령님, 제가 꺼낸 것은 조작된 서류가 아니라 온전한 사실들 뿐입니다. 진실이란 별 2개짜리 위세나 얄팍한 호통 따위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겁탈하려 음침한 장비 창고로 끌어들였을 때 당신은 당신의 추악한 돈거래 흔적까지 제게 내보인 셈입니다. 결국 당신의 천박한 탐욕이 당신 스스로의 목을 졸랐을 뿐입니다. 강대위가 차가운 목소리로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즉시 연행해
피해자의 계급장을 가리고 소지품을 전면 압수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시킨다. 송중령은 수갑을 차지 않으려 바닥에 드러누우며 추태를 부렸으나 건장한 헌병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사지를 허우적대며 복도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저주 섞인 쌍욕과 비명이 정적에 휩싸인 부대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군의 비참한 퇴장을 현장에서 직관한 지휘관들은 충격과 묘한 부끄러움, 그리고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기묘한 카타르시스에 사로잡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송중령이 포승줄에 묶여 철창 신세를 지게 되자 부대 내부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른바 송라인을 타며 호가호위하던 장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상관의 썩은 냄새를 모른 척하고 도리어 피해자인 임소령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과거가 부메랑처럼 돌아왔기 때문이다. 유독 앞장서서 임소령을 물어뜯었던 정소령이 인기척 없이 다가와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다. 임소령. 면목이 없네. 송중령의 교묘한 혓바닥에 넘어가 자네를 미치광이 취급했어. 군의 채통을 지키는 길이 윗선의 오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오판했던 내 무지를 용서하게. 자네의 그 꺾이지 않는 유대의 고개를 숙이네. 임소령은 서리가 내린 듯한 무심한 눈동자로 그를 쏘아보았다. 정소령, 알량한 사과는 제게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카르텔을 맺고 눈 감아준 시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절망했던 힘없는 부하 병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참된 명예는 줄타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태의 가장 드라마틱한 수혜자는 단연 안태건 상사였다. 불명예 제대의 위기였던 징계안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그는 기존 부서의 핵심 요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기지 총사령관은 전 장병이 도열한 연병장에서 그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며 치하했다. 안 상사, 귀관이 쏘아올린 작은 용기가 부대를 구했어. 직속상관의 칼날 앞에서도 진실의 조각을 짜맞추려 한 투호는 참군인의 귀감 그 자체네. 귀관의 집념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찬차 터진 상처를 안고 작전을 수행해야 했을 거야. 부대를 대표해 감사하네. 금장 표창을 받아든 안상사의 거친 눈가에는 뜨거운 액체가 고였다. 단상에서 내려온 그는 임소령을 찾아가 깊게 허리를 굽혔다. 임소령님이 거대한 방파제처럼 버텨주시지 않았다면 전 그저 상부의 지시에 숨어 바들바들 떠는 패배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제게 군복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셔서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합니다. 이제 임소령은 단순한 내부 고발자를 넘어 무너진 포천기지의 도덕성을 재건하는 살아있는 나침반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소령의 시선은 송중령이라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 너머를 향해 있었다. 구시대적인 악습과 성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맑은 병영을 개척하는 것이 그녀의 진짜 전쟁이었다. 그녀는 든든한 전우인 안상사, 백소진 상사와 나란히 군사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모든 얼룩진 진실을 낱낱이 증명해야 하는 거대한 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송철민 중령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은 창군 이래 유례없는 이목이 쏠린 대형 사건이었기에 삼엄한 경계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개정되었다.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송중령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눈을 부라리며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관예우 출신의 악독하기로 소문난 민간 변호사 유지훈을 방패막이로 세웠다. 공소 유지를 맡은 강도진 대위는 피고의 횡령과 증거인멸 시도가 어떻게 하급자에 대한 성적 유린과 지휘권 남용으로 이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짚어내며 판사들을 설득했다. 드디어 법정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증인 신문 순서가 다가왔다. 임지훈 소령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으로 선서를 마친 뒤 증언대에 올랐다. 그녀는 건조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그간의 끔찍했던 내막을 진술해 나갔다. 그러자 변호사 유지훈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임소령을 향해 비열한 질문을 던졌다. 임소령님, 솔직해집시다. 엘리트 코스인 특수임무단 출신으로서
동기들보다 먼저 무궁화를 달기 위해 무리한 성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중령은 곧 주요 보직으로 승진할 예정이었고 그 사실이 임소령님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거라 여겼던 것 아닙니까? 혹시 오중령을 향한 사적인 원한 때문에 아주 사소한 착각을 성추행이라는 거대한 범죄로 둔갑시켜 고발한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변호사의 예리한 질문은 임소령의 증언을 한낱 개인적인 질투와 탐욕으로 깎아내려 그녀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임소령은 미동조차 없이 재판정 한가운데서 변호사의 두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유 변호사님, 저는 제 군복에 새겨진 명예를 걸고 단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중령이 가한 추악한 성적 모욕과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부대 기금 횡령의 꼬리를 밟아 썩어 빠진 부대의 기강을 완전히 도려내고자 했습니다. 제 모든 계급장과 남은 커리어를 이 증언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수임료에 눈이 멀어 진실을 짓밟으려는 건 변호사님 아닙니까? 송중령이 베푼 척했던 사적 호의가 실은 얼마나 소름 돋는 범죄였는지 곧 이어질 결정적 증언들이 낱낱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임소령님의 주장은 그저 본인의 과도한 피해의식이 빚어낸 주관적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건을 입증할 직접적인 목격자나 명백한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 검찰 측에서 내놓은 이른바 정황 증거라는 것도 평소 송중령이 부하들을 각별히 챙기던 따뜻한 리더십을 임소령이 악의적으로 비틀어 해석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뱀처럼 집요하게 파고들며 임소령의 발언을 무력화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재판장은 권소령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태도와 변호사의 지나치게 날선 공격성을 제지할 겸 법정의 열기를 식히고자 잠시 15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짧은 휴정이 끝나고 백소진 상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증언대에 올랐다. 그녀는 과거 송중령으로부터 당해야만 했던 교묘하고도 집요한 사적 강요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만 했다. 백 상사는 마이크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입을 열었다. 송중령님은 제게도 업무를 핑계로 불필요한 사적 만남을 빈번하게 시도했습니다. 억지로 심야 야근을 지시해놓고 텅 빈 사무실로 불쑥 찾아와 격려를 핑계 삼아 커피를 건네며 은근슬쩍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퇴근 직후에도 개인적인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집요하게 압박해왔습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직속 상관의 지시를 거역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일이었기에 저는 그 끔찍한 모멸감을 속으로 사귀며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유지훈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백소진 상사를 향해 무자비한 맹공을 퍼부었다. 백 상사, 그렇게 수치스러웠다면서 정작 당시에는 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이해 제기를 하지 않았죠? 송중령의 언행이 정녕 불쾌했다면 군사경찰이나 감찰부에 즉각 신고하여 상관의 부도덕함을 징계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군인의 자세 아닙니까? 당신이 그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건 사실상 송중령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즐겼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와서 불쑥 나타나 임소령과 결탁해 상관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는 건 진급 누락이나 평소 부대 생활에서 쌓인 당신의 얄팍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쇼가 분명합니다. 유지훈의 칼날 같은 언사는 백 상사가 간신히 덮어둔 아픈 흉터를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격이었다. 백 상사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절박하게 호소했다. 유 변호사님, 저는 그저 뼈저리게 무서웠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권력을 쥔 대대장의 심기를 거스른다는 게 얼마나 숨통을 조이는 공포인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제 생계가 걸린 일개 부사관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반기를 들고 고발장을 냈다면 저는 포천 기지 내에서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조직적인 왕따를 당하고 진급은커녕 이름 모를 격오지로 쫓겨나 끔찍한 군 생활을 연명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증언대라는 단두대에 선 것은 제 남은 군 인생 전부를 불태울 각오로 나온 것입니다. 제 뒤를 이을 후배 여군들이 저처럼 비참한 희생양이 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으니까요. 백소진 상사의 피 끓는 눈물의 절규는 웅성거리던 법정안을 일순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렀다. 그녀의 피 맺힌 진술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 내 권력 구조 속에서 계급이라는 폭력 앞에 짓밟힌 약자의 비명 그 자체였다. 이때 강도현 대위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 측 변호인은 교묘하게 피해자의 대처 방식을 물고 늘어지며 명백한 가해자의 범죄 행위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비열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백소진 상사의 구체적인 증언은 송중령의 성추행이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권력의 격차를 악용한 지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공기가 바뀌며 임소령과 백 상사의 결연한 용기가 진실의 저울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중령과 변호인 측은 얄팍한 앙심과 오해라는 거짓 프레임을 방패 삼아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의 바통은 안태건 상사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송중령의 거대한 횡령 비리를 터뜨릴 카드를 쥐고 있었다. 안태건 상사의 입술에 재판의 명운이 걸려 있었다. 그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송중령이 부하들의 입을 막고 억압해야만 했던 진짜 이유 부대 내 대규모 공금 횡령이라는 더 거대하고 부패한 진실의 껍질을 벗겨내야만 했다. 안 상사는 당당하게 증언석에 올라섰고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송중령의 살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어조로 입을 뗐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헤친 치밀한 증거 자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저는 군수물자 실사 과정에서 송중령의 특별 지시하에 전량 폐기 처리된 것으로 서류상 위장되어 있던 최신형 특수 정찰 장비 부품의 구매 트래픽을 추적하다가 경악할 만한 횡령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송중령은 고철로 처분되었다고 결제된 동일 부품 번호로 불과 2달 사이 3차례나 가짜 견적서를 꾸며 1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자신의 차명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USB 안에 암호화된 기한문이 바로 그 움직일 수 없는 스모킹건입니다. 안 상사는 강도현 대위의 수신호에 맞춰 송중령의 친필 서명은 물론이고 포천기지 통합 재무 시스템의 백도어를 통해 확보한 결제 로그와 자금 세탁 정황이 담긴 문건을 증거물로 들이밀었다. 변호사 유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재빨리 반격에 나섰다. 그의 교활한 전략은 안 상사를 앙심을 품은 서류 위조범으로 전락시켜 증거 능력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안 상사. 과거 당신은 오중령 주관하에 업무 태만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감봉 처분을 받을 뻔한 아킬레스건이 있죠. 혹시 그때부터 송중령에게 품은 사악한 앙심을 풀고 동시에 당신을 감싸주었던 임소령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이 시스템 로그들을 교묘하게 짜깁기 한 것 아닙니까? 군 행정의 허점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실무 담당자라면 엑셀 수치 몇 개를 바꿔치고 가짜 영수증을 위조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맹세컨대 단 한 글자의 조작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포천 기지 메인 서버에서 실시간 연동되는 국방부 공식 재무 데이터베이스 원본이며 문서에 찍힌 송중령의 전자인증 서명은 과학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만 거쳐도 진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오직 군인의 흔들리지 않는 양심 하나로 이 추악한 횡령의 민낯을 고발할 뿐입니다. 안 상사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강경하게 받아쳤다. 그러자 변호사는 땀을 쥐며 다시 파고들었다. 하지만 최첨단 특수 장비의 경우 보안상 유지 보수 비용의 청구 방식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개 실무자인 당신이 고도의 국방 예산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정상적인 기밀 유지 비용을 불법 횡령으로 멋대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까? 유지훈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유도했다.
그 순간 강도현 대위가 벼락같이 끼어들며 변호사의 허점을 찔렀다. 재판장님, 피고인 측은 본질적인 횡령 범죄를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으로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 검찰 측은 송중령의 자금 유용이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할 미공개 증거를 즉각 제출하고 이 더러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열한 성추행과 입막음으로 이어졌는지 그 추악한 연결고리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대위의 힘찬 외침과 동시에 법정 대형 스크린에는 송중령이 임소령의 당직 근무날 하달했던 비상식적인 무전 텍스트 내역과 음성 파일이 띄워졌다. 그것은 이미 폐쇄 처리되어 출입이 통제된 1급 보안구역의 구역 연료 펌프 시설을 굳이 새벽에 홀로 순찰하라고 압박했던 그 악의적인 지시 사항이었다. 송중령은 서류상 증발해버린 유령 장비 부품들을 빼돌려 막대한 검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포천기지 내에서 가장 원칙주의자이자 유능한 감찰 장교였던 임소령이 하필 해당 폐기 창고의 전수조사 임무를 맡게 되자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진실 앞에 미친 듯이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임소령이 좁은 통제실에서 기기 점검을 위해 허리를 숙인 틈을 노려 치욕스러운 신체 접촉을 강행했고 입을 열면 군 생활을 끝장내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성적 모욕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직후에는 임소령의 발을 묶기 위해 독성가스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폐연료 저장고에 억지로 밀어넣는 살인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횡령의 꼬리를 자르고 임소령이 자신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할 경우 항명죄로 엮어 반격할 함정을 파놓은 치밀한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강대위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으로 피고인석의 송중령을 쏘아보며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일갈했다. 소중령, 아니 피고인은 본인의 더러운 사리 사욕과 비정상적인 탐욕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조국이 부여한 별빛 같은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국가의 방패가 되어야 할 부하들을 자신의 비틀린 욕망을 푸는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켰고 국토 방위에 쓰여야 할 피 같은 세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제 이 신성한 군사법정의 철퇴가 당신의 그 추악한 위선을 단죄할 것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송철민 중령의 안면 근육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두 눈동자에는 권력을 잃은 자의 광기와 바닥없는 절망이 기괴하게 뒤섞여 번들거렸다. 철석같이 제 발밑에 두고 부렸다고 믿었던 부하들이 합심하여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산산조각 내는 광경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그는 끝내 끓어오르는 발악을 참지 못하고 족쇄를 찬 채로 벌떡 일어나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안상사. 내 놈이 감히 날 물어뜯어? 이건 다 날 음해하려는 미친 쿠데타야. 저 독사 같은 임소령이 내 완벽한 부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라고. 재판정이 아수라장이 될 뻔한 순간 헌병대원들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발악하는 그를 거칠게 제압했다. 송중령의 추악한 발악은 법정의 싸늘하고 냉정한 공기 속에 허망하게 흩어졌다. 재판장은 매서운 눈초리로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날렸고 군 검찰이 제출한 결정적 회계 장부와 통신 기록들을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로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안상사가 꽂아 넣은 치명적인 증언과 강대위의 빈틈없는 입증 논리는 송중령 측 변호인단이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방어막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마침내 군 검찰의 최종 구형이 시작되었다. 강대위는 침묵의 벽을 부순 임소령, 백상사, 그리고 안상사의 숭고한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재판의 판결이 대한민국 국군 내부의 독버섯처럼 퍼진 권력형 비리 카르텔을 향한 서늘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최전방 기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계급의 권위를 무기 삼아 부하들의 숨통을 조이고 육체를 유린하며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혈세를 도둑질한 전대미문의 반역적 범죄입니다. 임소령이라는 단 한 명의 결연한 내부 고발자가 목숨을 걸고 총대를 챙기에 이 고름 덩어리를 짜낼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군의 명예와 병영의 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파렴치한 송철민 중령에게
법정 최고형의 철퇴를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변론이 끝난 법정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사건의 모든 추악한 전모와 이를 박살낸 진실의 창검이 남김없이 제시되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심의실로 향했고 임소령과 안상사, 백상사는 소리 없는 미소와 함께 무언의 눈빛을 나누며 그 무거운 철문을 나섰다. 그들의 야위였지만 단단한 얼굴 위로는 길고 잔혹했던 진흙탕 싸움을 견뎌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안도감과 짙은 그늘이 교차했다. 마침내 송철민 중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선고기일 포천기지의 수천 명 장병들은 일과를 멈추고 라디오와 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숨을 죽였다. 임지훈 소령, 안태건 상사, 백소진 상사는 다시 방청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심장이 터질 듯한 고요 속에서 재판부의 입장에 집중했다. 기나긴 암흑 속에서 오직 세 사람만이 횃불을 들고 버텨왔던 고독한 전쟁이 이제 심판관의 망치 소리 하나만을 남겨둔 채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법대에 오른 재판장이 핏기 없는 엄숙한 얼굴로 판결문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무겁고 차분한 음성은 흔들림 없는 군법의 서슬 퍼런 칼날 그 자체였다. 피고인 송철민 중령에 대해 군검찰이 기소한 위력에 의한 특수 성추행, 지휘권의 악의적 남용, 그리고 부대 군수 예산의 계획적 횡령에 이르는 모든 혐의는 포렌식 감정 결과와 더불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증인들의 일관되고도 처절한 증언을 통해 그 범죄 사실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자 방청객과 취재진의 수십 쌍의 시선이 일제히 피고인석의 송중령을 향해 날아들었다. 살점이 뜯겨나간 듯 경련하는 그의 안면은 모든 권력을 잃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자의 흉측한 공포와 도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피고인 송철민은 국가가 부여한 지휘관이라는 신성한 권력을 오직 자신의 더러운 하반신과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흉기로 둔갑시켰습니다. 헌신하는 부하들을 소모품처럼 유린하고 국고를 제 주머니처럼 빼돌려 군복을 입은 자가 가져야 할 마지막 한 줌의 양심마저 철저히 내다버렸습니다. 이는 국군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반국가적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송철민 중령에게 대한민국 장교로서의 모든 신분과 예우를 영구히 말소하는 파면 및 불명예 전역을 명하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법정을 베어버릴 듯한 청명한 의사봉 소리가 터져나왔다. 송철민 중령은 개거품을 물고 발버둥치며 헌병들의 억센 소나귀에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등 뒤로 제복의 견장이 뜯겨나간 그의 처참한 최후는 포천기지의 수십 년간 곰팡이처럼 슬어있던 썩은 권위주의와 침묵의 카르텔이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임소령은 그제야 폐부 깊숙이 고여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골리앗의 목을 벤 통쾌한 승리였지만 그 상처투성이의 영광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의 바로 곁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하던 백소진 상사는 끝내 긴장이 풀린 듯 안 상사의 넓은 어깨에 무너지듯 기댔다. 백 상사의 그 뜨거운 눈물 속에는 캄캄한 지옥에서 끝내 살아남아 쟁취한 정의에 대한 황홀한 안도와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찢겨나갔던 자신의 영혼에 대한 서러움이 뒤엉켜 있었다. 안 상사는 아무 말 없이 굵은 손으로 백 상사의 떨리는 등을 다독인 뒤 붉어진 눈시울로 임소령을 향해 깊숙이 아주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임소령님. 소령님께서 홀로 그 미친 총대를 메고 지옥문으로 걸어 들어가 주셨기에 저희라는 겁쟁이들도 마침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이 승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 직후 임지훈 소령은 무너진 군의 자정 능력을 되살린 포천기지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국방부 수뇌부조차 부패 척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의 공로를 극찬하며 국방부 직할 국군방첩사령부 핵심 보직이라는 파격적인 조기 특진 및 영전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임소령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빛나는 훈장 같은 제안을 단호하면서도 정중하게 물렸다. 제자리는 여전히 여기 상처 입은 포천 기지입니다. 제가 제 목숨줄을 걸고 잎이 튀기는 싸움을 한 이유는 제 어깨에 훈장을 달기 위함이 아니라 독가스처럼 퍼진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전우들을 살리고 우리 부대의 긍지를 다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안보와 특수 임무는 외부의 적을 잡는 것 못지않게 내부의 암세포를 도려내고 단 한 명의 약자도 피눈물 흘리지 않는 강철 같은 병영 문화를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얼룩진 포천 땅을 가장 투명한 부대로 탈바꿈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완수해야 할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녀는 국방부의 레드카펫 대신 가장 피비린내 났던 전쟁터의 한가운데 남아 상처를 꿰매는 진정한 개혁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억울한 징계의 덫에 빠질 뻔했던 안태건 상사는 잃어버렸던 계급의 자부심을 완벽하게 되찾았다. 썩어 빠진 군수 비리를 발본색원한 결정적 공적을 인정받아 그는 육군 참모총장 명의의 특별 무공표창과 더불어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그는 포천 기지 내의 모든 예산 흐름과 군수 조달을 이중으로 감시하는 신설, 감찰 부서의 수석 감사관으로 임명되어 단 1원의 오차나 사적인 지시가 개입될 수 없는 무결점의 예산 시스템을 굳건히 구축했다. 백소진 상사 역시 자신의 입술로 악마를 단죄한 경험을 통해 지옥 같던 트라우마의 굴레를 마침내 박차고 일어섰다. 그녀는 부대 내 선고충 처리위원회의 핵심 위원이자 후배 여군들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 불의한 권력 폭행 앞에서 절대 고개를 숙이거나 숨지 않는 포천의 잔다르크로 불리며 새로운 병영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포천 기지 전체를 관할하는 사단장은 송중령 사태가 남긴 참담한 파장 직후 연병장의 전장병을 집결시킨 뒤 참담한 심정으로 머리를 숙이며 피 튀기는 개혁을 선포했다. 자랑스러운 포천의 전우 여러분, 우리는 지휘관이라는 탈을 쓴 괴물이 조직을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비겁하게 눈을 감았던 부끄러운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방관은 곧 그 괴물의 폭력을 승인한 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지온 소령, 안태건 상사, 백소진 상사, 이 세 명의 전우가 제 목숨을 던져 우리에게 진짜 군복의 무게와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포천 기지의 절대 규칙은 계급이 아닌 인권과 투명성입니다. 상급자의 더러운 횡포와 위법한 지시는 그 즉시 항명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단장인 제가 직접 방패가 되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명백한 진실과 정의의 나침반만을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이 치욕을 딛고 우리는 어떤 적보다 강하고 어떤 유혹보다 결백한 무적의 군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임소령이 특수임무단 전출을 포기하고 기지에 남은 지 반년이 흐르자 숨 막히던 병영에는 기적 같은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교와 부사관 사이의 소모적인 계급 다툼은 상호 존중의 문화로 대체되었고 가장 말단 하사관들조차 불합리한 부조리에 대해 직원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느 맑은 오후 임소령은 안상사와 함께 부대 최외곽 고지대에 자리한 관측 언덕에 나란히 섰다. 발 아래로는 과거 송중령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지로 내몰았던 낡은 폐연료 저장고가 이제는 깨끗하게 철거된 채 텅 빈 평지로 변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안상사님, 이제야 콧속을 찌르던 그 매캐한 부패의 냄새가 사라지고 포천의 공기가 제법 맑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임소령의 입가에 오랜만에 편안하고 맑은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변화는 오롯이 임소령님께서 쏘아 올린 신호탄 덕분입니다. 처음 소령님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 군 검찰부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을 때 솔직히 저는 소령님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짓밟힌 채 외롭게 산화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이 흘린 피와 그 독한 용기는 결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이 차갑게 죽어있던 저희의 심장을 모조리 불태우며 깨워냈으니까요. 안상사의 진심 어린 헌사에 임소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점차 짙어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어둠이 깔린 포천의 밤하늘에는 부대의 새로운 내일을 축복하듯 은하수처럼 수많은 별들이 시리도록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자가 마주하는 가장 잔혹한 전장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돌격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피말리는 전장은 바로 내 안의 나약한 양심과 버리는 사투입니다. 달콤한 권력의 부스러기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보장되는 안일함의 유혹 속에서 진실의 목을 조르지 않고 기꺼이 피투성이가 되어 소리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군인이 지녀야 할 최상의 무기이자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전쟁에서 끝내 살아남아 이겼습니다. 이 기적은 저 혼자만의 훈장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제 곁에 서준 여러분, 그리고 다시 깨어난 포천기지 모든 전우들의 피땀 어린 전리품입니다. 임지온 소령은 가장 차갑고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그 굽히지 않는 강철 같은 신념으로 무너져가던 부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가 남긴 궤적은 거대하고 썩은 카르텔과 맞붙어 쟁취한 정의의 카타르시스이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양심의 파동이야말로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억지력이 된다는 묵직한 전설로 남았다. 뒤돌아 부대로 향하는 그녀의 군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지를 쿵쾅거리며 힘차게 울렸고 포천 기지가 맞이할 눈부신 새 아침의 명예는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위에서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었다.